사전선거가 뭐가 숫자가 이상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데이터로 이제 현상을 봤으니까 그렇죠. 그럼 진짜 실제로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사실은 이렇다는데요? 이거 제가 안 그래도 이거를 갖다가 다 하나하나 반박하려고 하다가 네. 한 10시간 걸려요. 형상기억종이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그거 막 해명하는, 우리는 형상기억종이 썼습니다 해명하는 영상.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영상도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종이가 형상기억되는 종이가 있다고. 네. 미친놈들이. 갖고 와봐. 갖고 와봐. 갖고 와봐. 22대 이번에 한 거죠. 21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다 있네. 예. 이런 게 있구나.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저도 여기 와서 그 자료로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2020대는 왜 다운받아 왔냐면은 그러니까 16년도에 있던 거 20대 16년도에 있던 거는 부정선거가 없어요. 없는 거? 비교군이에요. 그래서 없는 거. 이거를 뭐 아무데나 볼게요. 어디 보실까요? 사전선거랑 본투표랑 3, 4일 정도밖에 간격이 없죠. 뭐 네. 사전선거는 3일 정도를 하니까 뭐 길어봐야 일주일, 짧으면 3일 정도의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 2만 명, 3만 명 있는 그 지역구 있죠. 그 지역구의 사람들의 민심이 변할 거예요. 3, 4일 만에. 아니요. 뭐 진짜 뭐 한두 명이 왔다 갔다 뭐 10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뭐 35%짜리가 40%가 되고 45%가 되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사실 사전선거랑 본투표랑은 뭐 1, 2%, 2, 3%의 차이는 뭐 그럴 수 있지만 10%씩 차이 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새 뭐 민경호 아저씨 보면 뭐 대수의 법칙 얘기하고 이영돈 PD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보면 대수의 법칙 얘기해서 확률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지고 동전을 10번 던지면은 한 7, 8번이 앞면 나오고 한두 번이 뒷면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건 있는 건데 1000번을 던졌는데 900번이 앞면이 나오고 100번이 뒷면이 나온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숫자예요. 절대로. 1000번 던지면은 600대 400도 거의 힘들어요. 한 550대 450 뭐 그렇게 해서 5대 5의 확률로 수렴한단 말이죠. 10,000번을 던지면은 5,500대과 4,500 이것도 힘듭니다. 한 5,300과 4,700 이런 식으로 그 5대 5로 수렴하게 되죠. 수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돼요. 10,000명이 있는 지역구가 있어. 거기에 본선거에서는 뭐 45대 55가 나왔으면은 사전선거에서는 뭐 44대 56이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1, 2% 차이만 벌어져야 되는데 막 15%, 10%씩 벌어진다면은 그건 이상한 거죠. 이제 그거를 알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제 좀 약간 숫자적인 지능이 딸리는 거고 근데 그게 딸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멍청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얘기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믿어도 괜찮아. 모를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까보자 검사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거를 반대하면 비정상인 거야.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이거를 인정할 수도 있고 이거 아닐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 정상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자 했는데 막 영장 기각하고 막 토론하자고 막 발작하고 무슨 토론하자는 그런 인간들 많잖아. 이준석 이런 사람들 토론하다고 발작 이런 사람들은 비정상이고 뭔가 있다. 자 이제 광진구에 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이죠. 국민의힘이 아니고 조금 키울까요? 조금 키우죠. 네. 그러면은 사람이 많은 데를 가봅시다. 여기 투표소에 보면은 지금 여기네요. 여기 중곡 4동 그죠? 요거를 갖다가 쓰면은 너무 크니까 옆으로 뺄게요. 2개만 딱 제가 이게 시연해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만들어 왔거든요. 중곡 4동이었잖아요. 중곡 4동에 사전 투표표가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투표구가 7개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계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따로 가져와서 합계를 한 이유가 수식 넣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619개 맞죠? 네. 이렇게 다 맞습니다. 1619개, 1611개 해가지고 쭉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숫자가 이상하지 않아요. 보시면은 얘는 이제 본선거 득표율이죠. 여기가 보시면은 본선거 득표율이랑 여기가 이제 사전선거 득표율이잖아요. 여기는 얘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뭐 얘는 0.7% 차이 나고 얘는 1.6%, 2.5% 차이 나고 여기도 2.2% 정도 차이 나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1, 2%, 2, 3%야. 그럴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600명 정도니까 뭐 2, 3% 해봐야 뭐 20명, 30명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사전선거랑 본선거랑 해서 누가 더 많이 투표하고 안 투표하고에 따라 가지고 사전선거 참여율도 이렇게 0.86, 14명, 7명 있는 여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긴 해요. 그렇죠. 네, 여기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요 세 분이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비율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렇게까지 뭐 2% 사전선거 참여율 뭐 괜찮은 겁니다. 이거는 전혀 이상한 숫자가 아니에요. 1, 2%, 2, 3% 차이 나는 거는. 한 2, 3%까지는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6년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거는 이게 집에서들 심심할 때 한번 해보세요. 심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면은 다 이제 이런 숫자가 정상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특이사항 없어요. 여기서 뭘 태클을 걸어, 그죠? 이게 이제 2016년 선거였던 거고요. 네. 자, 이제 2020년 선거부터는 제가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역구 선거, 비례대표 선거에도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데 비례대표에는 후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만 해도 민주당 계열사가 막 5개씩 되거든요. 계열사. 계열사가 5개씩 거기에 나눠 넣은 거야. 보면은 2024년에 보면 조국혁신당 있죠. 네. 거기는 본투표보다 사전선거가 더 많은 데가 있어. 그러니까 사전선거, 딴 데들은 사전선거를 한 비율이 뭐 25%, 30%거든요. 네. 조국혁신당만 막 60% 막 이래. 조국혁신당 사람들은 열심히 미리 가서 사전선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야겠어요? 아니면 이 새끼들 그냥 갖다 넣구나라고 생각해야겠어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야. 갖다 넣은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김포시 갑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해놓은 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가져온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왜 가져왔냐면은 후보자가 의미 있는 후보자가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 후보자들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이고 2024년에는 국민의힘이죠. 그 후보자들 말고 나머지 한 명이 의미 있는 득표수를 기록하는 후보들이 있는 데예요. 거기에서 하면은 비교하기가 훨씬 더 이제 쇼킹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찾아온 거고, 왜냐면 이렇게 2명만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데, 자, 이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온 건데, 자, 보시면, 김포시 갑에는 이렇게 무소속의 유영록이라고 있어요. 전 정치 잘 모릅니다.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6%면은 의미 있는 숫자죠. 얘가 이렇게 2020년에 있는 엑셀을 가져오면은 이렇게 돼요. 보시면 득표율이, 사전선거 득표율이 56%야, 더불어민주당이. 근데 본투표에서 46%예요. 10%가 차이가 나요. 이거 좀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조금 벌어졌네. 네. 조금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여기는 9% 벌어졌어요.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이죠. 당시는 9%가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뭐 0.3%, 여기는 의미 없고, 자, 이제 유영록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0.8%가 벌어져요.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분자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1과 100분의 50이 보면은 100분의 50은 50%고 100분의 1은 1%죠. 근데 100분의 50에서 200분의 50으로 될게요. 200분의 50은 25%가 됩니다. 200분의 1은 0.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가 작을수록 분모에 덜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작은 순대도 이렇게 벌어진 거는 좀 크긴 한 거예요. 아무튼 뭐 그거는 뭐 또 그것다고 치고. 그 다음에 사전선거 참여율도 보면은 여기는 의미 없습니다. 여기는 13표 막 이러기 때문에 뭐 한두 표가 막 1, 2%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의미 없고. 자, 보시면은 요 두 분은 22%랑 24% 사전선거가 보통 한 22, 3%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죠. 요거 두 개 1.8%밖에 안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10%가 벌어져 있어.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냥 여기 갖다 넣은 거야. 아니 그러면은 얘기가 돼요. 여기 갖다 넣었다고 하고 그러네. 네, 56.97 있죠. 이상하다 이거. 요거를 맞춰요. 56.97을 46.6으로 맞춰봅니다. 46.6으로 맞춰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제 요거를 46.6으로 맞췄어요. 이렇게. 맞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 요 숫자 있죠. 네. 46.6%가 나오죠. 본선거에서는. 얘는 조작을 못해요. 왜냐하면 투표하자마자 바로 까잖아요. 바로 까기 때문에 이건 조작할 수가 없어요. 갖다 넣을 수가 없다고. 아까 보면 빳빳한 투표지 막 딴 데서 프린트한 투표지가 막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뭘 예상할 수 있냐면은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표를 갖다 넣은 거예요. 해킹을 한 것도 해킹을 한 거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일단 물리적인 표를 갖다 넣은 건데 본선거에서는 물리적인 표를 갖다 넣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 투표하자마자 바로 까니까. 어디서 넣을 수가 있냐면은 사전선거는 3일,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3일에서 5, 6일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숙성을 시킬 때. 그때 이제 표가 불어나는 거죠. 새끼를 치는 거야. 표가 새끼를 쳤어. 그래서 새끼를 785마리를 친 거야. 그래서 요거를요, 관내 사전선거 투표에서 요거를 785표를 빼면요, 요 득표율이 관내 사전 투표 그 득표율이 46.6%가 됩니다. 뭐랑 맞춘 거냐면 얘랑 맞춰본 거예요. 오케이. 본선거 투표율이 왜냐면 사전 선거랑 비슷해야 되니까. 좋아요.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통합당 득표율이 45%, 0.5% 차이로 줄어들죠. 여기도 0.7%로 줄어들죠. 근데 여기는 줄어든 게 뭐 늘어난 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조금 더 가까워졌죠. 근데 여기서 쇼핑한 거는 이제 요거죠, 요거. 사전 선거 참여율이 요거는 10외라고 치고 나머지 3개가
비슷해졌습니다. 비슷해졌습니다. 이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이게 훨씬 합리적이죠. 요거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숫자가 이렇게 벌어지고 얘 혼자 튀는 거.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사전선거만 나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1000명, 500명 있는 데면 몰라도 여기에 투표한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데 1978명이 되는데 10,000명이 넘는 데서 10%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뭐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건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초는만 이러냐? 여기 이제 사우동으로 가서 볼게요. 사우동으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도 10% 그죠? 더불어민주당이 관내 사전선거 득표율이랑 본선거 득표율이 뭐 거의 9.5%가 벌어져 있죠. 미래통합당은 여기도 8% 가까이 벌어져 있고 여기도 1.2%가 벌어져 있습니다. 1.2%면 좀 많이 벌어진 거예요. 숫자가 작은 거 치고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사전선거 참여율이 30%. 여기도 새끼 친 거지 뭐.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새끼를 쳤냐? 1,050마리가 새끼를 친 거야. 갖다 넣은 거죠.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넣은 거가 그거를 이제 보정했습니다. 얼마로? 이제 여기 보시면 55.8. 본투표 득표율로 보정을 한 거죠. 보정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미래통합당 선거 37%에서 37%. 거의 비슷해지죠. 무소속 유영록 후보 6.9, 6.5. 거의 비슷해지죠. 사전선거 참여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슷해집니다. 거의 비슷해지죠. 이게 그냥 편안한 숫자지.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아까 2016년에 보여드린 그 선거 광진구 그거랑 이게 다를 게 없죠. 그러네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50표를 넣은 거죠. 갖다 넣었다. 아까 그 증거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넣으면은 빳빳한 투표지, 뭐 남의 딴 데서 프린트한 투표지, 뭐 붙어있는 투표지. 이런 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물리적으로 갖다 넣었으면 이걸 막구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맞춰야죠. 네. 그거 어떻게 맞춰요 그러면? 그게 그래서 계엄했을 때 다음날 계엄 12월 4일에 뉴스가 났죠. 선거인 명부, 선관위에 들어가서 사전선거인 명부 서버 털었죠. 왜냐면은 이게 얘네들이 일단 갖다 넣어. 일단 이제 그 사전선거 하고 나서 3박 4일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일단 갖다 넣었어. 1,000표를 갖다 넣었어. 근데 이게 선거인 수가 뭐 15,000명인데 득표수가 17,000표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걸 맞춰야 되잖아. 그걸 맞추려면은 얘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본투표가 끝날 때까지. 그럼 본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사전선거 한 사람, 본투표 한 사람이 다 나오죠. 그걸 해킹하는 거야. 그거 해킹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보여드리겠지만 국정원에서도 감사를 했잖아요. 그 선관위 서버가 뭐 1000몇 회를 그 북한에서 이제 왔다 갔다 들락날락했던 흔적이 있고,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사전선거인 명부에서 이제 선거를 이제 투표를 안 한 사람이 나올 거잖아요. 투표를 안 한 사람들 갖다가 투표를 한 걸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와.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게 모든 게 가능해지죠. 그러면은 이제 왜 윤석열 아저씨가 왜 계엄을 해서 선관위를 털었고 왜 사전선거 그 선거인 명부 서버를 깠고 그거를 변론할 때 헌재에다가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헌재에서 그 증거를 왜 기각했는지, 헌재 재판관 8명 중에 6명이 선관위원장이었던 출신이었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죠. 얘네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헌재에서 이상하게 판결을 하고 선관위가 이상한 짓들을 하고 윤석열 아저씨가 왜 계엄을 했고 왜 사전선거인 명부를 조사를 했으며 왜 털어갔으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설명이 되죠. 그럼 내가 투표를 안 했는데 사전투표 한 사람으로 됐을 수도. 그렇죠. 그거를 그래서 털어간 거야. 그래서 어디를 털어갔냐면요. 또 어디를 털어갔냐면 양주 선관위를 털어갔어요. 왜 양주예요? 양주 선관위는 인구가 적죠. 거기는 투표 한 사람 안 한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겠죠. 왜 그렇다고 이제 계엄을 해가지고 어디 저기 제주도나 어디 시골을 가서 털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경기도 그래서 수도권 중에서 제일 인구 밀집도라 그래야 되나? 그게 적은 데가 양주죠. 양주 선관위를 털었죠. 양주에 가서 그 선관위 그 서버를 보면은 그게 나올 거니까. 누가 투표 한 사람 안 한 사람. 대조해 보면 되잖아. 가가지고 뭐 사전선거 한 사람이 한 2,000명이에요. 전화해봐. 사전선거 하셨어요? 나 안 했는데? 근데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조작을 했다는 게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까보면 되는 거거든요. 되게 쉬운 문제야. 지금 이거 5년 동안 막 티키타카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네 잘됐네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아주 쉬운 방법 하나가 있어요. 선관위에서 서버 까면 돼. 그냥 그 명부 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까면 돼요. 원본? 원본이랑 맞춰보면 근데 돼요. 안 까요. 선관위원장이 얼마 전에도 청문회 나와가지고 까겠다. 영장 받아와라. 영장을 안 내죠. 선관위원장들이 다 판사 출신이니까. 영장을 안. 그러니까 선관위원장도 아주 선관위원장이 아니구나. 선관위원인데 선관위원장은 지금 노태악이고 선관위원 그 어떤 아저씨 나와가지고 영장 가져오면 까겠다. 근데 영장을 뭐 20몇 번을 기각했다는데 지금 선관위 조사를 하겠다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0몇 번을 조사하겠다고 했다는 거야. 근데 영장이 다 기각났어요. 그 지역 선관위원장들은 그 지역 판사 뭐 부장급 이상 되는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례가 있대요. 근데 독립된 사법기관이래. 무슨 그게 독립된 사법기관이야. 그냥 뭐 저기
판사들이 하는 거지 뭐. 권순일 아시죠? 50억 클럽. 네. 그 사람이 20대 선관위원장. 그런 건 거예요. 다 연결돼 있네요. 다 연결돼 있다니까. 다 연결돼 있다니까. 이게 사법부랑. 사법부랑 다 연결돼 있죠. 이게 너무 판이 큰 거였어. 저는 이제 이게 2020년에 요거 보고 나서 시위 나가고 나서 시위에 막 몇백 명, 뭐 200~300명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에이 뭐 내가 시위 나온다고 이거 뭐 되겠어 이러고 뭐 국회의원 출신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다 알아서 해주겠지 뭐 언론에서 하고 뭐 검사들이 해주겠지 했는데 안 해. 알고 보니까 판이 너무 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말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은 그걸 뭐 저항을 할 수가 뭐 저항을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인데 뭐 노태학 뭐 이따 그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판사들이 엄청난 지금 폐악질을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뭐 권순일만 봐도 뭐 이재명 사건 대장동 사건 무죄 내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퇴임하고 나서 사회이사로 가가지고 뭐 50억 받고 뭐 그랬다고 하는 지금 이제 그 혐의 아직 뭐 된 건 아니까 1심에서 유죄는 않나? 아무튼 뭐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50억 클럽 중에 한 명이 2020년 선관위원장 출신이고 2021대 선관위원장은 거기도 뭔데 여잔데 거기도 이제 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이제 22대는 노태학 아저씨가 있는데 그 노태학을 문재인이 자기 임기가 끝났음에도 임기가 끝난 지 3일 뒤에 노태학을 임명해서 그게 이제 막 반대를 했는데 그때는 몰랐죠. 왜 노태학을 그렇게 굳이 임명을 하려고 했었는지. 알박기 한 거죠. 자기 임기 끝났는데도.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서울 소대문갑. 이거 2024년 서대문구 갑 한번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럼요. 아니 다 들어가 있어요. 미친놈들이네 이거. 여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희동. 저 살았던 데입니다. 그래요? 연희동.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세계 여기도 이제 개혁신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4.6%면은 좀 의미 있는 그쵸. 득표를 기록했죠. 그래서 4~5% 이상이면 의미 있는 표수니까. 그래서 이제 가져온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 저는 정치 잘 모르니까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세 분 다. 사전선거가 57%야. 여긴 38%고, 여긴 4.6%죠. 본투표는 45%. 12%가 벌어졌어요. 본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기잖아. 3%로. 그러네요. 네, 그치. 사전선거 봐봐. 이거 거의 2배야. 거의 2배예요. 뭐 1.8배야. 이상하다, 이거. 그죠? 이거 이상하죠? 이것만 이상한 게 아니네. 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사전선거 참여를 봐요. 자, 2020년엔 무슨 핑계를 댔냐면요.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죠. 2020년도에는 미래통합당은 사전선거 나가지 말라 그랬고, 민주당은 사전선거를 독려를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했다. 이런 헛소리를 했거든요. 2024년에는 다 같이 사전선거 하자 운동이었어요. 맞아요. 네, 기억나시죠? 맞아요.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랬죠? 근데 이게 10% 넘게 왜 민주당이 더 많이 뽑았어? 사전선거 참여율이 10%가 넘게 더 많아요. 딴 데보다. 이상하다. 그죠? 여기도 새끼 친 거지. 여기 갖다 넣은 거지. 얼마를 넣냐면요. 1155표를 넣었어. 거의 뭐 30%를 갖다 넣은 거야. 아니지. 30%가 아니고 40%죠. 원래 1800표를 득표했는데 1100표를 더 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또 45.34 요거 맞춘 거예요. 얘랑 맞춘 거예요. 얘 본투표랑 맞춰가지고 해보면은 자 국민의힘 48.74 거의 정확하게 일치되죠. 여기 보세요. 정확하게 일치돼요. 그렇지.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본투표랑 사전선거랑 차이가 있으면 안 되고 뭐 1~2%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도 거의 이렇게 차이가 안 나야 되고 사전선거 참여율도 거의 비슷해야 돼요. 이렇게 얘 혼자 왜 튀냐고. 표가 15,000표 가까이 되니까 그쵸. 네. 이렇게 수렴하는 게 맞죠. 그쵸. 근데 여기는 지금 사전선거 참여율이 38, 그렇죠. 11%나 말도 안 되는 거죠. 차이가 나는 거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연희동인데 57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여기도 서대문구 갑인데 그러니까 제가 몇 개 여기 서대문구에도 동이 뭐 한 10개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갖고 올래다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도 한번 설명. 여기도 보시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뭐 설명을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자 홍제동이고요. 여기는 61%야. 거의 뭐 이거 호남권에서 나오는 득표율이죠. 아니면은 뭐 대구에서 나오는 보수 쪽 득표율이 나왔어요. 사전선거에서 60% 35% 벌어져 있는데 본선거에서는 49% 47%예요. 보시면은 여긴 8% 벌어져 있고 요거는 지금 12%가 차이가 나요. 얘랑 얘가. 이거 말이 안 되죠. 진짜 문제가 많다 이거. 네. 여기도 보시면은 작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꽤 차이가 나죠. 1% 가까이. 그래서 요거를 얘를 숫자를 그래서 얘랑 맞춥니다. 요거랑 49.31, 49.32 이렇게 맞췄어요. 그게 이제 1570표 정도를 집어넣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맞추면 어떻게 되냐? 얘는 이제 당연히 제가 맞췄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치고 얘 어때요? 비슷해졌죠? 네. 얘도 비슷해졌죠. 얘도 비슷해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야. 이게 들여다보면 보면은 야 그냥 갖다 넣었네. 그냥 눈에 보이죠.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그냥 갖다 넣은 겁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집어넣는 게 3박 4일의 시간이 있는데 왜 불가능하죠? CCTV도 있고 봉인지도 있고 뭐 잠겨 있고 뭐 하니까 CCTV 잠깐 꺼도 되고 그 CCTV 그거
선관위에서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박 4일의 시간이 있고 밤에 뭐 이렇게 작업하면은 될 수도 있는 거랑 이 숫자는 100% 이거는 불가능한 숫자랑 뭐가 더 불가능한 겁니까? 이게 더 이 숫자가 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숫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쵸?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를 설명해 주면은 그건 인정할게. 그러면은 니들이 맞았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이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좌파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친중. 제 채널에서도 이 영상을 올렸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거 정치 싸움 아니다. 이거 범죄예요. 그것도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행한 범죄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 싸움으로 가서 막 무슨 뭐 민주당이 막 선관위 편 들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격하고 전 이거 아니라고 봐요. 이건 그냥 다 같이 야 중국 새끼들이 중국 놈들이 우리들한테 지금 이런 간섭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분노해서 다 같이 이걸 봐야 되거든요. 아니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고 좌파면은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냥 까보고 멀쩡했으면은 우리가 미안해 내가 오해했네 까보고 이상 있으면은 고쳐나가고 범죄자들 잡아놓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범죄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꾸 이게 정치적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물타기를 하거든요. 물타기라 뭐 이준석 이런 인간들 있잖아. 물타기라는 그러니까 토론을 하지. 저기 사람이 죽어 있어. 자상이 있어. 칼이 찔린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찔렀구나. 근데 주변에 칼이 없어. 그러니까 야 이거 칼 없으니까 얘가 넘어져가지고 어디 찢어져서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게 살인사건인지 아닌지 토론을 해보세요. 미친놈인 거지. 그런 거를 자꾸 정치적으로 연결을 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후랭이 TV 나와서도 뭐 이재명 어쩌고 윤석열 어쩌고 그렇게 한쪽으로 저는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누가 어떤 정책을 하면 그냥 거기에 맞게 그냥 잘 하면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어차피 우리가 뭐 내가 국회의원이고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어떤 정치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범죄에 대한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좀 자꾸 좌파 새끼들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떠드는 애들은 좌파 아니야. 그냥 친중 매국노예요, 걔네들은.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옛날에 이제 친일파들 있듯이 그놈들은 친중파다. 그놈들이 매국노다, 매국노. 저는 그렇게 봅니다. TK 한번 볼까요? TK? TK는 손 댈 게 뭐가 있나? 근데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니까 저도 대구도 손 댔을까 하고서 뭐 경남 대구 한번 볼까요? 대구? 대구? 대구를 손을 댔을까? 됐어요. 대구를 어떻게 손을 대지? 어차피 됐어요. 어차피 근데 왜 우린 그거는 자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작업 메이드 인 차이나라니까. 얘네들은 대구가 무슨 보수인지 그거 몰라. 그냥 민주당 거를 표를 넣어라. 그러니까 조선족 애들이 가서 넣은 거야. 대구에서 여기 봐봐요. 8% 차이 나죠. 삼산동. 여기도 5% 차이 나죠. 여기도 사전선거 참여율이 42%, 10%가 더 나왔어. 그래가지고 얘도 맞춰봅니다. 본선거 득표율이 23%죠? 23% 여기 맞춰요.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1, 2% 차이로 줄어들죠. 사전선거 참여율 보세요. 여기 42% 나왔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42%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표수가 작잖아요. 여기가 크고 여기는 대구니까. 네. 그러니까 표수가 작은데 막 200표, 300표 넣어버리니까 이거 확 올라가는 거야. 대구도 넣는다니까요. 전라도권에서도 넣어요. 호남권에서도 다 넣었어 그냥 얘네들은 우리 입장에서 TK는 어차피 넣어도 안 되니까. 이렇게 이게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군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라도권도 막 득표율이 70%인데 사전선거 막 80% 막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러니까 다 넣었다고는 장담을 못하고 대부분 제가 본 거는 다 넣었어요. 안 넣는 데가 없어. 제가 본 데는 TK를 또 넣습니다. 여기도 대명동도 그래요. 대명동도 보시면 대명동도 득표율이 여기도 차이가 이렇게 나죠. 이게 차이가 나죠. 여기 사전선거 참여율 45% 무슨 뭐 절반이 무슨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얘도 요 득표율을 요걸 맞춥니다. 22.56으로 맞췄어요. 요렇게 맞춰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아주 편안한 숫자가 나오죠. 예, 똑같아지고 얘랑 비슷해지고 얘랑 비슷해지고 대구도 넣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치 싸움으로 보면 안 되고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 한 거고 어떤 뭐 한국인이 한 거면은 야 무슨 TK까지 해, 야 무슨 호남권까지 해 이러겠죠. 일이 많아지니까. 근데 중국 애들은 그게 아니라니까. 다 넣어 하면 다 넣는 거야. 그럼 누가 시킨 거예요? 그거 말씀드려요? 뭐 이렇게 좀 축약해서. 축약해서. 궁금하잖아요. 배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배후가 A웹입니다. A웹인데 선거 시스템을 수출하는 돈 받고 수출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연수 프로그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죠. 여기입니다. A회.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 뭐 촉구 헛소리가들 써 있는데 여기가 보시면은 인천에 있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거. 마치 뭐 국제기구처럼 돼 있는데 국제기구 맞아요. 이런 나라들에 쭉 이제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유럽에도 보면은 주요 국가는 잘 없고 이제 좀 제3국이나 좀 작은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에 이제 많이 하고 있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개표 시스템을 K-보팅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금, 우리 세금으로 부정선거를 수출하고 있는 건데 네,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수출하고 있다라는 근거는. 여기에 근거가 있죠. 여기에 자 라트비아 부정선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네이버 말고 구글에 쳐보세요. 라트비아 부정선거, 조지아 부정선거, 폴란드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보이시죠?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부정선거. 튀르키예는 큰 나라잖아요. 수출해서 수익을 내서 큰 회사가 아니고 얘네한테 투자를 해주는 데가 큰 회사죠. 화웨이가. 아, 화웨이가 뒷배가 화웨이가 여기에 이제 다산 시스템인가 거기서 개수기 그걸 만들었고 그거를 수출한 나라인데 그 다산에 화웨이에 돈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내부 속사정은 모릅니다. 나와 있는 기사만 말씀드릴 뿐이고 그래서 이제 사전선거가 일단 부정이라는 거는 이제 알게 됐어요. 숫자가 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숫자가 말도 안 된다. 요거 이제 보여드렸죠. 그래서 윤석열 아저씨가 아주 자, 유명한 장면이죠. 유명한 장면이죠. 선거인 명부 서버 촬영해 갔다. 제가 얘기한 것대로죠. 저도 알고 있는데 아니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당연히 알겠죠. 모를 리가 없지. 12월 3일에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한한 건 알고 계시죠? 키르기스탄이 선거 부정으로 나라가 뒤집힌 나라예요. 그래서 2022년인가에 지금은 이제 친미적인 대통령이 선거로 당선이 됐고 그 당선된 대통령이 12월 3일에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계엄을 한 거죠.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그분이 메신저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제 추측. 이거는 이제 음모론. 저는 극우 음모론자니까 그분이 메신저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이 뭐의 메신저였냐? 선관위가 뭔 짓을 하고 있다. 오늘 계엄을 해야 된다. 라는 메신저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얘기를 듣고 친미적인 대통령이니까 트럼프 얘기를 듣고 그날 좀 약간 계엄이 좀 약간 서둘러서 된 감이 있잖아요. 좀 약간 엉성해요. 엉성해져. 그게 좀 얼마 전에 있어서 시팩에서도 윤석열이 형이 이제 그 계엄을 좀 서툴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급하게 해서 그래. 왜 급하게 했냐? 가나 사전선거가 있었어요. 12월 3일에. 그래서 가나가 되게 중요한 국가거든요. 가나가 뭔 헛소리 하나 싶은데 이게 저는 극우 음모론자니까 그날 이제 요 슈퍼선거라고 이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2024년은 슈퍼선거의 해래요. 그래가지고 중요하대. 76개국에 약 42억 명의 투표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은 뭐 대만은 우리 옆나라고 하니까 알겠어. 핀란드?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뭐 인구가 거의 4억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뭐 중요한 나라. 우리 아시아기도 하고. 벨라루스 부정선거, 그죠? 포르투갈도 중요한 나라인지 모르겠고, 러시아는 중요한 나라죠. 아이슬란드도 잘 모르겠고, 르완다가 왜 중요해? 르완다가 근데 뭐 수교를 맺긴 했죠, 문재인 때. 그리고 미국에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가나 보이시죠? 12월 7일이 대선 총선이 있고, 12월 3일이 얘네 사전선거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왜 근데 가나 사전선거 끝나는데 뭔 상관이 있냐? 가나가 전 세계에서 리튬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국이 가장 탐을 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나 사전선거일이 있으니까 가나를 어떻게 해야 돼? 가나 대통령을 친중적인 대통령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중적인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정선거를 해야겠죠. 그럼 부정선거를 하는 데가 어디야? A웹이죠. A웹은 어디 있는 거야? 한국에 있는 거죠. 한국에 있는 거니까 그 해커들이 어디 있어? 지금 모여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90명을 압송했다고 뉴스 보신 적 있죠? 네. 아니라고도 나오고.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 뭐 이렇게. 뭐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고 하는데 오키나와가 아니고 뭐 하와이로 갔다고 저는 뭐 듣기도 하고 했는데 왜냐면 미군 기지가 제일 가까운 데가 오키나와에 있고 그 다음이 하와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라고 뭐 주한미군에서 아니라고 했다고 뭐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그거는 전혀 다른 감사원에서 한 거를 소방서 가서 물어보니까 소방서에서 아닌데요? 같은 국가기관이라고 이제 다 공조되는 게 아니잖아요. 증거도 다 영상도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7일이 이제 그 가나의 본투표 날이고 3일에 사전선거 날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 모여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영상 보셨어요? 네, 이거 봤습니다. 저는 이거 봤습니다. 근데 다들 부인을 하니까. 주한미군에게 잡힌 중국인 99명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이 발견돼 이거 화제입니다. 봤는데. 네, 보셨죠? 보시면 여기 막 움직이죠. 꼬물꼬물 움직이죠? 여기에 사람 이렇게 뭐 복면 씌우고서 원래 복면 씌우고 여기 버스 태우는
영상이 있었어요. 수갑 뒤로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잘렸어. 그거 잘리고 지금 이것만 남은 거예요. 버스 3대가 갔으니까 이제 한 대당 30명이다 해가지고 이제 90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정확히 90명인지는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 중국 해커들을 데려갔는데, 요게 처음에 김병주라고,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할 때 곽종근한테 이제 그렇게 그 회유했다는 사성장군 출신. 그쵸. 그 아저씨가 12월 10며칠에 이 영상 나오기도 전에 성관위에서 30명 압송해 갔죠, 직원. 그거 그 사람들 어디 있어요? 이러고 여인형이었나? 방첩사령관이었나? 아무튼 거기한테 따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알고 있던 거죠. 압송해 간 거를. 그리고 나서 쏙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그거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사실이 아니니까. 그 김병주 그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돼요. 30명 그거 정보 어디서 나왔냐? 그 사람들 압송한 거 어떻게 알았냐?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던 거죠. 사성장군 출신이니까. 요게 이제 요거를 발표한 게 스카이데일리잖아요. 네. 스카이데일리 대표가 그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거기서 뭐 좌파들이 뭐 막 자꾸 따지는 게, 거기 그 돈만 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아저씨도 가서 호텔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호텔에서 봤다 취임식 뭐 그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근데 그 조정진 대표는 80명이랬나 100명이랬나 그 내부에서 했던 그 완전 최측근들만 하는 무도회 있어요. 거기에 초청받아 간 사람이 한국에 3명 있습니다. 정용진이랑 박주현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는 스탑 더 시트리라는 책을 써서 2020년부터 그 책을 써가지고 이제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변호사고, 그 다음에 스카이델리 조정진 대표. 거기 3명만 내부 무도회에 초청받아 갔는데, 거기서 발표한 게 이제 요 간첩 99명 압석, 그거를 발표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12월 3일에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왔는데 계엄을 했고, 선관위 서버를 털었고, 사전선거인 명부를 보려고, 그리고 왜 그날 이렇게 90명을 압송할 수 있었는지. 왜냐면 평소에는 얘네들이 할 일도 없는데 모여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모였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날 사전선거를 조작해야 되는 게 있었던 거죠. 가나 거를. 한국에서. 친중적인 대통령이 있고 친미적인 대통령이 있을 거잖아요. 친주적인 대통령이 요 사전선거 이제 압송하고 나서 대선 하기도 전에 내가 졌다 패배 선언하고, 친미적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거 압송되고 부정선거 안 되면 자기가 안 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괜히 까불었다가 부정선거로 잡혀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지금 그래가지고 뭐 아프리카의 트럼프다 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가나의 대통령으로 결국 이제 당선이 됐죠.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 좀 대략적인 내용이고. 진짜 너무 예. 방대하다. 양이 크죠. 지금 근데 이거 반도 안 한 거예요, 지금. 2020년에 선거에서 졌어요. 연수을에서.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여기도 이제 그 숫자를 보고 이 아저씨도 부정선거라고 그때 이제 2020년에 재검표 신청을 한 거죠. 151표가 늘었대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아무리 뭐 몇만 명이 있는 선거구라고 할지라도 좀 그 표가 한 뭐 10표가 뭐 좀 오류가 있었다, 뭐 20표가 오류가 있었다면 그럴 수 있는데 151표가 오류가 있었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되네요. 좀 너무 많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민경욱 아저씨 그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 유튜브를 찍었대요. 찍다가 표가 그때 이제 도태우 변호사라고 지금 그 윤석열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그죠? 거기도 같이 이제 들어갔었는데, 개표 현장에, 검표 현장에 표가 붙어있고 빳빳한 투표지에 그런 것들이 다 나온 거야. 그래서 민경호 아저씨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게 연수을에서만 쏟아진 게 수백 표래요, 수백 표. 막 도장 막 이렇게 도장 널려 있고. 널려 있고 산발돼 있고. 근데 거기서 대법원 판사가 와가지고 빳빳한 투표지가 괜찮대. 왜냐면은 전혀 오류가 없대요. 근데 빳빳한 투표지라는 게 원래 접어서 하기로 돼 있잖아요. 접어서 하기로 돼 있는데 빳빳한 투표지 같은 거 다 괜찮다고 하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배춧잎 투표지, 아까 봤던 거 있잖아요. 인쇄 잘못된 투표지, 그런 것들만 고르니까 191표인 거야. 그러니까 빳빳한 투표지까지 하면은 수천 표 되는 거죠. 다 괜찮다고 이제 하고서 판사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표 차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이 재검표를 하니까 그쵸. 줄어들고 미래통합당이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도 진보 정의당. 성향이잖아요. 네. 네. 정의당도 줄어들고. 정의당 것도 넣은 것 같아 보니까. 친구라고? 친중적이라고. 얘네들은 뭐 모르잖아. 한 명 뭔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8표나 줄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런 오차가 있었고, QR코드가 부정의 흔적이다라고 막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야. QR코드는 뭔가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저장을 시켜줄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를 쌓을 때, 중국 애들이 이제 그 빅데이터 쌓는 거 좋아하잖아요. QR 선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선거한 거 있죠. 내가 예를 들어 1번을 이 지역구에서 1번을 찍었어. 뭐 보수를 찍었어. 그러면은 앞으로 얘는 보수를 앞으로도 지지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화로 여론조사 할 때 빼는 거야? 빼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러면은 이 QR코드가 여론조사 조작할 때 필요한 거라서, 그래서 2024년에는
없애려니까 없앴잖아. 왜냐면 2020년에 있던 걸로도 충분하거든. 그걸 저장하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개수기에 인터넷 연결선이 있는 거예요. 그거 저장하려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예. 전산을 어떻게 조작을 했을까? 물리적으로 넣는 거는 지금 증거가 굉장히 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걸 어쨌든 왁구를 맞추려면 전산 기록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게 되게 2020년에 이거 그래봐야 열댓 명이서 한 거다. 왜냐면은 1000명, 2000명이서 이런 짓을 하잖아요. 내부 고발자 나오고 할 수가 없어.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를 뭐 수천 명이서 한다. 이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댓 명, 뭐 20명, 해커 10명에 뭐 조직 왁구 짜는 애들 한 10명 해가지고 20, 30명이 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프로세스가 심플하지 않으면은 이 대규모의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이것도 저도 되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관외 사전 투표 있죠. 네. 우편으로 오는 거. 독일 우편 선거 얼마 전에 문제된 거 아세요? 독일 우편 선거 문제됐지, 프랑스 문제됐지, 캐나다 문제됐지. 아무튼 문제된 데가 많아요. 미국도 우편 선거가 문제된 거고 결국. 그래서 그런 뭐 관외 사전 선거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근데 관외 사전 투표는 어떤 비교군이 없잖아요. 아까 그냥 관내 사전 투표는 본 투표랑 비교하면 돼. 근데 관외 사전 투표는 여기저기서 막 오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비교군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관외 사전 투표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겨요. 어딜 가도. 그냥 이거는 그냥 엑셀만 열어봐도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압도적으로 관외 사전 선거는 민주당이 무조건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사전 선거에서 일단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조금 모자란 거 있죠. 그거는 관내 사전 선거에서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관외 사전 선거는 관내 사전 선거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거인 명부를 일단 보고 대조를 하는 거야. 거기서 보시면은 우리 처음에 막 이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 이제 투표하러 가면 주민등록증 해가지고 여기 입력을 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프린트 하면은 거기다 도장 찍고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 전산으로 입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명부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투표인 명부가 있고 그냥 그 전체적인 명부가 있어. 거기서 이제 뭐 엑셀을 하든 뭐 그들이 쓰는 뭔가 있겠죠. 저도 뭐 프로그래머가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걸러면 내면은 여기에 뭐 선거 안 한 사람들이 한 30% 되겠죠? 한 뭐 3,000명이 있어. 그 중에서 한 2,000명은 사전 선거로 한 걸로 이렇게 바꾸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되게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해킹을 했다고 하면은 쉽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프로그램 툴을 전혀 다룰 줄 몰라서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막 어렵게 막 그렇게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프로그래밍해서 투표지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그 개수기에서 바꿔서 그거를 점수가 올라가게 해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은 그 250개 그거를 다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보면서 바꾼다?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사전 선거를 이제 왜 나중에 까잖아요. 사전 선거를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 선거를 하고 나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 정리하기 전에 사전 선거는 미리 정리해 놓고 사전 선거 까고 본 투표를 까면 되는데 꼭 본 투표를 까고 그 다음에 사전 선거를 깐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그 몇 시간 있잖아요. 한 6시간, 7시간 있잖아. 그 사이에 선거인 명부 조작해가지고 맞추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안 찾아오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대선할 때 윤석열, 이재명 대선할 때 유시민이랑 전원책 아저씨랑 나와 있어요. 그 두 분이서 뭐 이렇게 다른 뭐 앵커랑 뭐 이렇게 사회자들 나와 있고 개표 방송이죠. 대표 방송했잖아요. 라이브로. 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당연히 유시민은 사전 선거를 먼저 깐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사전 선거부터 까네요 하니까 유시민이 굉장히 당황해요. 왜 사전 선거부터 까죠? 저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되게 당황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야 뭘 먼저 가든 뭔 상관이야. 근데 사전 선거 먼저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조작을 못해. 물리적인 표는 있는데 선거인 명부랑 못 맞춘 데가 분명히 있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시간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까보면 되는 거예요. 그 서버를. 근데 안 깐다. 안 까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관리하고 감시하는 조직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능이면 수능이면 OMR 답안지를 그쵸. 인쇄할 때부터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채점하고 그쵸. 이걸 운송하고 예. 보관하고 채점하고 스캔 뜨고 폐기까지 그쵸, 이게 플로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중간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예. 감시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예.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없죠. 선거 때가 되면 휴가를 쓰죠. 휴가를 쓴다고요? 이건 안 찾아왔는데. 수능 있는데 수능 직원이 휴가 쓰는 거랑 그렇죠. 똑같네요. 일이 많아지니까. 말도 안 되는 거네요. 나를 잘라주세요 뭐 이런 느낌인데? 자를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 아빠가 가족 회사잖아요, 선관위가. 그 뉴스 보셨죠? 아, 봤습니다. 네, 가족 회사인데 우리 아빠가 선관위원장이 채용이 난장판이던데요? 난장판이죠. 그 난장판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 추측입니다만 선관위 직원이 과연 선거철에 휴가를 쓴 게 말이 당연히 안 되고요. 얘들이 일부러 휴가를 쓴 걸까? 야, 니들 휴가 가. 그럼 얘들 하고 보낸 걸까요? 얘들이 휴가를 쓰면은 누가 그러면은 이거 관리를 할까요? 알바들? 중국인들. 여기 보시면은 선거 관리하는 그 개표할 때 있죠. 거기에 중국인이 태반이에요.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죠. 한국인 알바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박주민, 임대차 3법 발의한 박주민. 자기는 그 전에 올리고 자기는 그 전에 올리고 여기 나머지들이 다 중국인이다. 아무튼 여기 다 중국인이다. 그렇죠?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알바 쓰는 거야. 선관위 직원들은 완전 갑 중에 갑이잖아요. 심지어 국회의원들을 을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처가 선관위예요. 왜냐면은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들어 다음 선거에서 뭔가 불합격할 만한 사유를 만들어가지고 방해할 수가 있어요. 너 이거 선거법 위반이야. 너 이거 뭐 벽보 붙이지 마. 너 하지 마. 저기 유세하지 마. 이래버릴 수가 있거든.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국회의원들을 을루둘 수 있는 게 선관인 거예요. 근데 그 선관위원장들이 누구야? 각 지역 판사들. 이거 뭐 절대 권력인 거예요. 절대 권력. 판사 보세요. 차은경 판사 보세요. 그냥 10줄로 대통령 구속시켜버리잖아. 영장 그냥. 뭐 도주의 우려가 있음, 뭐 지금 풀려나긴 했지만 도주의 우려가 있음, 요거 한 줄로 그냥 대통령 구속시켜버리잖아. 판사가 힘이 얼마나 센데요, 그죠? 근데 걔네들이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고 선관위에 있는 애들이 그네들의 그 자녀들과 친척들이야. 이거 뭐 무소불위죠, 뭐. 완벽한 그 독립기관인데다가 이거 뭐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못 건드려. 그러니까 계엄을 하는 거죠. 중국에 비밀경찰서가 있다는 거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대부분. 이게 이제 송파에 있었던 동방명주라는 중국집인데 그 사람이 지금 명동에서 허거집을 열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맛집 랭킹이 등록돼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인들의 핸들링을 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밀 경찰서 중국 아니 왜 남의 나라에다가 비밀 경찰서를 놨어? 거의 옛날에 그 쌍성 총관부 아세요? 고려시대 때 있었던 공민왕 때 있었던 그 쌍성 총관부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나는 그래가지고 윤석열 아저씨를 공민왕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를 철폐했죠. 공민왕은 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 쌍화점에 보면은 공민왕이 동성애자로 나오잖아. 네. 애가 없었다는 그냥 걸로 해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송혜교 아니고 누구죠? 송지효가 몽골의 공주로 나오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민왕이랑 결혼을 했는데 얘랑은 못하고 이제 조인성이랑만 이렇게 애정을 나누고 이제 그런 걸로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공민왕으로 비교하면 맞지 않을까. 쌍성총관부 지금 중국에 있는 선관위도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요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중화선거관리위원회라고. 그런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심각한 건데 지금. 심각한 거죠. 웃기네. 그래가지고 그게 쌍성총관부고 윤석열 아저씨는 공민왕이다. 이제 윤석열 아저씨도 자식이 없으니까 애가 없으니까 이제 뭐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거죠. 중국인들이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알고 선거 때만 되면 와가지고 여기 그 알바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개표를 하겠어요. 그리고 개표할 때도 지령이 내려져야 될 거 아니야. 얘들한테 야, 사람들한테 이거 못 건드리게 하고 이거 이렇게 있는데 저런 거 하지 마 하고 지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선관위에서 뭐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지령을 내리진 않을 거예요. 저는 선관위 직원들은 이거에 연루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냥 아빠 찬스로 들어와서 그냥 꿀 빨고 있는 그냥 생각 없는 젊은이들이고, 이 지령을 내리는 사람은 비밀경찰서, 중국 비밀경찰서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게 좀 합리적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내부 조력자가 있는 건 아니다. 선관위에. 있긴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선관위가 3,000명 뭐 된다고 하잖아요. 몇 명이라더라. 아무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부정선거에 연루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가려니까 나가고 휴가 쓰려니까 휴가 쓰고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이고, 그게 연루돼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인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래가지고 간첩법을 지금 개정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그 거품 물고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애들 그냥 잡아다가 한 명만 조사하면 끝나는 건데 그 조사를 못 하잖아요. 중국인들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짓을 해도 뭐 추방을 시키거나 그런 뭐 강력범죄를 형사적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뭐 구속을 시킬 수는 있지만 이런 거 갖다가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은 아무리 갖다 써도 얘네들은 어차피 중국인이니까 한국은 안 무서워. 한국은 날 못 잡아가거든. 근데 중국은 공안이 얘네 그냥 바로 압송해가지고 바로 그냥 인체신비전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으니까 중국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 동방명주에서 그 지령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너무 놀라운 게 이게
일부 지역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불리한 특정 지역만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대선에도 손을 댔다고 보세요? 무조건 됐죠. 주변에 이재명 뽑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윤석열 뽑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뭐 거의 거의 99%가 그쵸.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10% 차이로 이겼어요. 꽤 여유가 있었습니다. 꽤 여유가 있었죠. 네. 근데 0.7%였나요? 근데 잘 보면은 민경호 아저씨만 봐도 재검표 하니까 뭐 막 150표가 막 바뀌죠. 근데 그게 인천 연수를 다 본 게 아니고 연수울에서 한 군데 그만 본 거예요. 연수울이 막 6, 7군데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까면 한 1000표는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 0.7%면 한 몇 표입니까? 한 2만 표 되나요? 재검표하면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숫자예요. 왜 재검표하자고 안 했을까요? 0.7% 차이면 찔리는 게 있는 거야. 이게 대선은 당연히 손댔어야 되고, 대선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대선도 선관위 홈페이지 가면 다운받아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후보군이 2개밖에 없으니까 아까처럼 보정값은 넣지는 못하죠. 왜냐면 4대 6인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숫자를 맞추면 당연히 2개 더하면 당연히 100이니까 보정값을 맞추면 당연히 100이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큰 의미는 없는데, 대신 사전선거랑 본투표가 막 10%씩 차이 나는 데는 많죠. 동방명주, 화웨이, A웹, 그다음에 고든창, 대한항공도 나오고요. 네. 아까 사전투표 결과까지 네네네. 데이터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부정선거 지금 어디까지 지금 정리가 됐고 언론에서는 지금 조용합니다. 부정선거 관련돼서는. 조용하죠. 채널A에서 좀 하고 있고 SBS에서 조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죠. 스카이데일리에서 하고 있는데 민족 정롱지. 지금 스카이데일리? 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조선일보 말고 스카이데일리 합시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범죄니까 저는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득을 본 게 민주당이고 손해를 본 게 국민의힘이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데, 사실 정치가 아니고 범죄에 대한 얘기잖아요. 범죄에 대한 얘기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대통령뿐만 아니고 국회의원 같은 지도자들을 중국이 마음대로 지네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숫자를 보여드렸으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이해를 했는데 부정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범죄니까 범죄의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자. 그리고 정치적인 생각은 좀 내려놓고, 우리 뭐 미국은 그렇잖아요. 미국도 진보와 보수가 있지만 국방과 안보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의견을 갖고 있잖아, 미국 애들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뭐 진보, 보수 뭐 이렇게 나뉠 수는 있는데, 언젠가부터 국방과 안보에 있어서도 보수 진보가 나뉘었어요. 안보랑 국방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뭐 사드 미사일 배치 그때부터 아마 좀 약간 파열음이 발생한 것 같은데, 사실 그때부터 댓글 부대가 있기 시작하고, 그때가 딱 사드 그때거든요. 하이브리드 전쟁, 초한전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2010년 초중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문제긴 한데, 그때부터 중국들이 어떤 공작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범죄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범죄 주체가 중국이라면 네. 쉽게 뭔가를 딱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미국이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뭘 원하는지, 미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그냥 무턱대고 도와준다? 이거는 조금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 미국이 도와줄 수밖에 없게 명분. 사실 저는 트럼프가 모든 걸 다 이뤘잖아. 돈도 많아, 대통령도 했어. 더 이상 뭔가를 이루려면은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싶을 거예요. 링컨이나 루즈벨트나 좀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싶을 텐데, 그러려면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가장 핵심 카드가 부정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초안전의 마지막이 부정선거잖아요. 선거를 조작해서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결국 인구잖아요. 선거를 조작해서 우리가 이제 저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건 우리나라가 되는 거야. 그죠? 이제 예를 들면은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엄청 들어왔다가 지금은 싹 빠졌는데, 제주도 중국판 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인구가 많으니까 선거를 조작해서 우리가 저 나라에 들어가기 쉽게, 그리고 우리한테 이득을 주게 만들면은 중국인들이 글로 많이 갈 거고, 그러면은 그 나라는 중국의 어떤 속국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초안전의 어떤 가장 결국 핵심이 내용인데, 그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부정선거고, 그거를 밝혀내는 대통령이 된다면은 아마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우리를 카드로 이용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얘네들이 미국 애들도 숨기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아까 그 대한항공 사진이라든가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했던 그 90명 압송했던 것들도 원래 트럼프가 이제 그 카드로 쥐고 있으려고 했다가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해서 이제 좀 방향성이 바뀌었다,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를 공론화 시켜서 미국 애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해줘야 더 이상 이거를 숨겨진 카드로 쓰지 못하게 하면은 미국 애들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대만도 중국에 부정선거 할래다 걸려가지고 당연히 대만도 하겠죠. 걔네는 하기가 더 쉬울 거잖아요. 뭐 다 같은 중국말 쓰고 구별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대만에서는 2016년인가 18년부터 아예 진짜 수개표야. 진짜 반장선거처럼 한 장 한 장 이거 1번, 2번 이러고 그냥 카메라에 들고 불러요. 그 자리에서 투표한 다음에 한 2박 3일 걸리는데 할 게 너무 많은데 할 게 너무 많죠. 일단 사전선거부터 없애야 되겠네요. 사전선거 당연히 없애야 되죠. 그럼 왜 하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돼요. 투표 참여율을 올리겠다고 시작한 취지 아닙니까? 근데 참여율이 왜 중요한 거지? 원래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업을 좀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많이 해봤는데 이제 직원들도 많이 써봤잖아요. 이게 그 당시가 박원순이랑 정몽준이랑 그 두 분이서 서울시장 선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들이랑 밥 먹다가 물어봤어요. 다 20대 초중반 여자애들이었는데 두 명이 야 니네 누굴 뽑을 거냐 그러니까 한 명은 박원순 아저씨 뽑겠다 그러고 한 명은 정몽준 아저씨 뽑겠대요. 그래가지고 각각 물어보니까 박원순 아저씨 왜 뽑냐? 그러니까 SNS를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대요. 그리고 그게 다래요. 무슨 정책을 하는지는 그건 당연히 모르죠. 정몽준을 뽑겠다는 애는 돈이 많으니까 뇌물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다래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라는 게 사실 되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미지와 어떤 뭐 그런 이미지, 그 사람의 어떤 밖으로 보이는 뭐 선한 것 같은 뭔가 그럴 것 같은 이미지로 투표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하는 정책,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뽑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투표율 높은 것도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진보적인 성향의 걸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투표를 하고 잘 알고 투표를 하는데 어차피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투표를 안 하는 거고 그 사람들에 대한 투표권을 더 가져오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다 이미지 보고 잘생긴 거 보고 그렇게 투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좌파 스피커들은 다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진짜예요. 뭐 이게 문재인 아저씨도 키 잘생겼잖아. 근데 사실 문재인이 북한에서 공산당 서열에 쳐주지도 않는다면서요. 뭐 옆에 있었던 뭐 임종석이니 뭐 통일부 장관 했던 이인영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서열이 더 높고 안희정, 조국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을 일부러 스피커로 더 내세웁니다. 우파 보수 쪽에서는 똑똑한 사람을 내세워요. 그러다 보면은 생긴 거나 메신저의 어떤 그 외형이나 호감도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의 메시지가 중요해. 보수 쪽은, 똑똑한 사람들은. 근데 좌파 쪽은 감정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나 착한 사람이고 나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날 뽑아줘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난 똑똑한 사람이고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겠어는 두 번째가 아니고 한 10번째, 20번째 문제로 넘어가고 나 좋은 사람이고 나 멋진 사람이니까 인기 투표처럼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좌파 스피커들은 대부분 멋져요, 외형이.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더 스피커로 뽑습니다. 조국이 딱이죠. 스펙도 좋아. 물론 뭐 서울대 법대 교수 간 것도 좀 약간 비리가 있었죠. 사시는 통과 못했는데 서울대 법대는 갔고 뭐 서울대 법대 교수로는 갔고 근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했었으니까 뭐 그런 조국이 그래가지고 원래는 문재인 다음 대선 주자로 조국을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맞습니다. 이번에 좀 짜친 걸로 감옥 들어갔죠. 자식 그 자녀 입시 비리 뭐 그런 걸로 갔는데 좌파 스피커들은 외형적으로 멀쩡하고 두 번째는 성적인 문제가 있어요. 보통 성추행이나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이렇게 보수 쪽이나 우파 쪽 사람들은 나 돈 좋아해. 나 사업해. 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돈 벌었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내보내고 그 욕구를 그렇게 크게 숨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강용석 아저씨도 봐봐요. 뭐 도도맘 나 했어. 근데 후회해. 뭘 했어요? 도도맘이랑 좀 이렇게 썸이 있었잖아요. 후회하고 나 와이프랑 사과하고 다 이제 뭐 했어. 내 잘못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더 얘기해도 뭐 어떻게 사과 다 했는데. 근데 보통 좌파들은 나 착한 사람이야. 나 안 그래. 근데 욕구가 사람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돈에 대한 욕구, 성에 대한 욕구, 막 그런 데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니까 뒤에서 그게 발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구를 발산을 못 하니까. 뒤에서 푸는 거지. 뒤에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오거돈, 박원순, 안희정 뭐 다 봐봐요. 다 결국 그런 식으로 불러나가잖아요. 아무튼 그게 이 얘기 왜 하고 있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투표도 그래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는 메시지를 보고 어떤 성향인지 보고 이제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가 이제 결론입니다. 부정선거 생각보다 판이 큰데 진짜 중국하고 어떻게 싸울 엄청 거냐 크죠. 네. 이 진짜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쵸.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하죠. 이게 그 뭐 정책 얘기도 하자면 또 너무 판이 크고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정책들이 많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간첩범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 뭐 이번에 헌재에서도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하는 게 불법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선관위 누가 감사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법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조지아라든지 뭐 거기도 A웹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도 뉴스 다 해외 뉴스 있거든요. 앞으로 좀 이런 걸 좀 널리 알려주셔야 되겠네요. 알리고 싶은데 유튜브나 이런 데 블로그나 뭐 이런 데다가 제 영상 조회수가 뭐 200~300회, 300~400회밖에 안 나오니까 뭐 알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깊게 공부를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뉴스 나오는 걸 계속 보니까 계속 5년 동안 축적돼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건 거죠. 왜냐면은 저도 뭐 이런 뉴스는 접하고는 있지만 이게 조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파편화된 것들만 계속 날라오니까 네. 이게 조합이 안 돼가지고 이게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가 정리는 안 되고 그쵸. 시간 지나면 또 사라지고 또 뭐가 또 올라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자꾸 물타기하고 저기. 정리가 안 됐었는데 네. 오늘 좀 이렇게 한 큐에 딱 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어떤 판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대충. 결국에는 이 중국을 어떻게 조지느냐 그쵸. 이게 핵심이네. 네네네.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그렇죠. 대한민국이 홍콩처럼 안 되게 만들려면은 알겠습니다.